좋아요, 구독.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이슈 분석 자세하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슈를 먼저 보고 저희가 장이 개장된 이후에도 시장을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해 주신 이슈 같은 경우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요. 각 사업 분야에 따라서 이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첫 번째로 짚어볼 이슈는 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 결렬 소식입니다.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7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위기 단계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을 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위기 경보 단계 상향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에서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육상 화물 운송 분야에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파업 상황의 심각성은 어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벌크시멘트 수송 차량, 즉 BCT 운송 사업자와 그 차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화물차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의 시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화물 자동차 운수법에 근거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시작 이후에 진행된 첫 협상에서 양측 의견차만 확인한 채 결렬되었던 시점부터 예견이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늘 2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진행될 협상 무척 중요할 뿐더러 이번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가 오늘과 다음 달 2일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업 상황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도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철강, 건설 현장, 정유사 등의 피해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빠르게 와닿는 게 이제 피해 사례가 현재 기름 대란입니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요. 회전율이 빠른 주유소는 벌써 재고가 품절되고 있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 기간이 길어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게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 역시 주요 제철소에 육로 운송이 막혀 있고요. 평상시 대비 10% 미만의 물량만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에서는 지난 여름 태풍 침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부자재라도 나를 수 있도록 화물연대에 현재 호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 대비 37%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수출입과 화물 처리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요. 시멘트의 경우에는 평상시 대비 11%인 2만 1,000톤만 운송이 되면서 레미콘 생산량이 평시 대비 8% 수준이라는 국토부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유, 철강, 운송, 컨테이너 등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일 운송 컨테이너 섹터 종목의 상승이 보였었는데요. 그중에 KCTC, 태용로직스, 동방 등 종합물류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정유, 시멘트, 철강이라는 이러한 섹터군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오히려 수혜를 받는 주가의 움직임 참 아이러니하죠. 2차 협상마저 결렬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정유 관련주들이 먼저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화물연대 파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서 이 산업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 정유 관련된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족 사태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주가가 수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간단하게 저희가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이 광복 100주년이 오는 2045년까지는 화성에 정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법제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이 사항들을 진행시켜 나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8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비전을 구체화하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그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로드맵은 5년 내달로 향할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을 시작으로써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에 이어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에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달, 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 인재 양성, 우주 안보 실현, 국제공조 주도 등 6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우주경제 로드맵을 이끌 우주항공청은 내년 중 문을 열 계획이고요. 우주항공청은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으로만 꾸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 연봉과 조직 아래에서는 영입하기 어려운 세계적 석학까지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연봉, 조직, 구성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때 이를 주도한 연구원들의 낮은 처우를 두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로드맵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힘을 싣고자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등 국내 우주개발 기업 70여 개, 국내 우주개발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주항공 관련주의 전망은 당분간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러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죠. 최근 하락 추세로 주가에 힘을 받지 못했던 우주항공 테마들의 상승이 이어질 전망을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캠코아 에어스페이스 어제 7% 상승 추세 좋았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기분 좋게 어제는 좋은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상승했던 종목은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 소식이 단기 상승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 상승 재료라고 평가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 우주시장 규모가 내년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설립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3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우주항공청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향후 미국 항공우주국 등 해외와의 협력을 통해서 얻게 될 잠재적 계약도 고려를 해본다면 충분한 추가 주가의 상승 재료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몇 년간 국내의 증시를 이끌었던 빅테크 섹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화성에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한편 관련돼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더욱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연구원님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까? 네, 앞서 살펴본 이제 우주 로드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로 한 종목이 무엇이냐면 AP 위성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일 우주항공 섹터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최대 주가가 17% 이상 상승을 하며 지난 6월 급락했던 거래량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섹터군 중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10%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AP위성은 위성통신 단말기 개발 및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위성통신업자를 통해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 호주 지역과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성의 위성통신 단말기의 수요처는 대부분 해외 시장이고요. 인공위성 및 인공위성 부품의 수요처는 국내 대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입니다. 단연간 거래한 매입처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으므로 매입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AP위성의 주가는 완연한 하락 추세를 이루는 주가의 흐름이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테마 위주의 섹터별 순환매가 도는 시장 상황에서 이슈를 통한 급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현재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단타적 접근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가와 손절가는 설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로 인한 상승 추세가 오늘도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긴 하고요. 다만 어제와 같은 거래량과 수급이 붙어주느냐, 그로 인해서 오늘도 한번 강한 슈팅이 나와주느냐 여러분도 지켜보시고요. 잠시 후 시초가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단타적으로 진입이 가능하신 분들만 단타적 접근으로 빠르게 수익 보시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리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 관망세를 보이면서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구독!